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서 밥상 물가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정부가 민생 안전대책을 발표했는데 업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거라고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물가에 대해서 실물 경제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거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자산 시장은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편이죠. 미국의 소매물가, 도매물가 안정세를 확인한 시장, CPI, PPI 그 전달보다 꺾였다. 여기에 시장은 주목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에 벗어나며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또다시 랠리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의 급등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제 고점 대비 50% 정도, 절반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위험자산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를 좀 마음 편하게 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아직 포트폴리오에 속 썩이는 종목 보유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열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이 시간 매주 토요일 함께 하시는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아이린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안도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정말 추세 전환 맞아? 의심의 그 눈초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이 랠리를 같이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볼 텐데 아이린 위원께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시장의 코멘트를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전일 같은 경우 미장이 나스닥,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CPI나 PPI 발표된 부분과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될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한껏 이제 모이는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내달에 우리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열어놨었지만은 빅스텝 정도로 이제 완만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 한 달은 우리 FOMC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2,600까지도 우리가 조금 잘 본다면 2,600까지도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지수 같은 경우 어제도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반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장 좀 다소 부진한 흐름이 있었고 많이 미국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 비교해서 많이 가지 못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2,600 정도까지 121선 위까지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사실은 이제 많이 오른 만큼 한번 출렁일 수도 있지만은 흐름상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한 2,600 정도 가게 되면은 조금 비중 조절 통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이제 본다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재생, 바이오 이런 쪽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중소형 건설주들은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나마 이제 히림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한껏 힘껏 가졌고요. 그리고 내주에는 중소형 건설주들도 한 번 더 뭐 시가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내주 주 초반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는 이제 내주는 이제 지난주 신재생 바이오 건설이었으면 이제 이번 주는 건설, 철강, 원전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건설,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 원전까지도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가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11월 달에 방한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부분으로 내후달까지도 이제 우리가 뭐 9월, 10월까지도 관련 섹터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철강입니다. 철강. 지난주도 제가 이제 수요일 여의도 이번 주 수요일 여의도 주식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강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철강주들이 상승 추세를 일단은 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를 좀 보시자 했는데 그 다음날 이길 금강철강이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몬베철강이나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한껏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주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제 정리를 조금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전에 터널 관련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 수주 이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어서 이번에 또 네옴시티 관련주를 한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용역을 수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인프라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현대건설을 이제 본다면은 차분하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저점에서 수목금 3일 동안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탄력 이어가면서 충분히 5만 원 돌파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현대제철, 철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종목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제철을 말씀드리겠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괜찮지만은 이제 3분기부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철강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확대됐었죠. 근데 이제 이어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부진한 부분을 채워보겠다 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인해서 주가는 이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32,500원이 맥점입니다. 32,500원이 맥점인데 이 사이에서 상승 박스권은 이제 얼마 정도 31,000원에서 한 34,000원 사이 박스권 10%의 박스권에서 한 2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충분히 이제 61선 이상까지 많으면은 기대를 하면 36,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6,000원, 7,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는 조금 이제 스윙 관점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 3주 정도는 추세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상승 흐름이지만은 중간에 급등이 나오고 한번 밀었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금강, 철강이 상한가 터치를 했었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오기 전에도 봤는데 문배 철강 같은 종목도 한 번 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철강주 바닥에서 하이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물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기회를 잘 이제 잡으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셔서 이때 이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 빠져나오는 그러면 수익률은 한 자리로 마이너스 한 자리로 수익률을 맞춰 놓으시면 충분히 이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너무 빨리 이제 나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 3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삼성물산, 현대건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종목만 제가 이제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대건설이 이번에 올해 해외 건설 계약 수주액도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아직 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은 그래도 50억 정도 일단 1위를 달성했고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액이 뭐 19억대라면은 이제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니까요. 훨씬 이제 굉장히 높은 쪽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UAE 원전 4기를 수주를 하면서 이미 일단은 실력도 공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바닥에서 차분하게 올라오면서 GS건설이나 또 다른 건설 관련주들한테도 훈풍이 불뿐더러 중소형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 있죠. 뭐 벽산이나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양건영, 벽산 그리고 뭐 한국가구 이런 NX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급등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는 수익을 주면 짧게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고 크게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거는 이제 현대건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길게 볼 수 있는 종목과 짧게 끊어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전략들 주셨고요. 요즘 좀 시세가 조금씩 잡히는 철강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원전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전은 30% 비중으로 보유하자 다음 주 전략 이렇게 주시네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이제 출범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BHI가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주에 다 한껏 더 이제 움직여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동유럽 3개국 같은 경우 뭐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석유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천연가스에서 석유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이제 에너지 뭐 쇼티지 현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원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꾸준히 나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원전주 바닥에서 차분하게 벌써 한 10에서 20%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주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옴시티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이제 키포인트가 건설도 건설이지만 원전 쪽도 있습니다. 원전 주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비전 전략 먼저 아이린 위원께 받아봤고요. 찐맛쌤, 다음 주 어디에 주목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재생 30% 비중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6시 정도에 미국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좀 넓게 단순히 뭐 풍력, 원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환매가 그 안에서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탄이 막 쏘아 올렸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우려감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태양광도 굉장히 고점에서 과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풍력도 조용히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여러 가지 다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평균 단가를 낮게 잡는 게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적당 좋은 종목을 잘 고른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선호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풍력에서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순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풍력이 그동안 조금 태양광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런 설치 기간도 있었는데 태양광 관련주들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먼저 태양광이 나온 상황인데 그다음에 어제 장에서 동국 SNC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제 풍력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간 만큼 풍력도 키 맞추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풍력을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는 아직 기대감이지만 그만큼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30%의 비중으로 다음 주도 여전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호도는 풍력, 태양광, 수소 순서대로 이렇게 선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30%인데요. 언제적 반도체냐라고 이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도체가 하락의 정점은 지나간 것에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만 다른 종목군에 대비해서 워낙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가이던스 하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다 아는 악재 사실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론까지 IR을 완료한 시점에서 더 이상 가이던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그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너무 싼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은 내년 초까지 선행지표로 해서 6개월, 12개월 선행지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고점 돌파하는 종목도 일부 있어야 되는 건 맞으나 반도체처럼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잡아두시면은 포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30% 워낙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대외적인 환경도 좋은 뭐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오프닝도 30%의 비중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지난주, 요번 주까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휴가 성수기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국내 숙소가 정말 비쌉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해외를 갈 정도로 정말 국내 숙소가 비싸기도 하고 거의 다 가득가득 찬 그런 상황인데요. 다 그렇지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대부분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아직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된 것이 계속적인 약점이 보여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된 섹터가 일단은 리오프닝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이제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어느 정도 수급 자체의 꼬임이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그런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은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공매도가 그간 너무 많았죠. 모태신라라든가 롯데관광개발, GKA 등 여러 이제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모두 공매도 잔고가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 역발상 투자로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3분기 때 실적이 확 하고 오르게 될 경우에 바닥에서 정말 다루기 좋은 섹터라는 말씀과 함께 리오프닝까지 공략을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공략법은 신재생 30%, 반도체 30%, 그다음에 리오프닝 30%로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안 열리는 게 정말 아쉬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니 주중에 저랑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말에 영화 헌트인가요? 헌트 보러 가신다고. 네, 예. 같이 보러 가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건 농담이었는데, 예, 저는 뭐 영광입니다. 리오프닝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료 방송 끝나고 진짜 보러 가실 거예요? 네, 일단은 시골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비전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내용 사진 찍어 두셨다가 다음 주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 잠깐 보고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십시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 013-3366-8288번 기억하고 계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 오늘 첫 번째로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엑시스 바이오요. 2만 원에 20%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2만 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매수를 언제쯤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수가 있으니까 한 2만 1,900원까지 올라갈 때 한 7월달 초에 했던 것 같아요. 7월 초에. 예. 네, 그러면 그때 올라갈 때 매도 시점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게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딱 그 자리이긴 합니다. 저희 네. 진만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제 아이린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시대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평단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높으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창 전 세계적으로 두창 확진자 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뉴스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두창 네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이 네.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네네. 이달 한 달을 본다면요. 이달 한 달 네. 본다면 이제 이번 주까지 휴가를 가시고요. 다음 주까지 휴가를 가신다면 충분히 확진자 수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 급증 여파에 따라서 이제 동사도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제 지금 자리에서 한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에서 조금 평단을 낮추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단을 일단 18,000원 후반대 아니면 19,000원 정도로 맞추시고 18,500원 이상 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소멸이 되면은 다시 주가는 13,000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13,000원까지는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줄 때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18,000원 중후반이나 늦어도 19,000원 정도까지는 만드셔서 안전하게 한번 상승 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돈줄기가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테마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그냥 끌고 가시면은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7,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은 30%에서 한 35% 정도 그리고 19,000원 아래로 제일 좋은 건 18,000원 초반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추이를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웰스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폐렴 분자 진단 키트를 수출 허가 획득을 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로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19,000원까지 일단은 보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 정도요. 근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날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과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엑세스 바이오는 실적도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가 형성이 돼서 테마주로 움직인 만큼 테마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 실적만 보고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간다. 그 굉장히 좀 사실 테마주잖아요. 네, 테마주는 테마주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도 예, 다행이에요.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하시니까요. 잘 네네네. 참고해서 이번에는 꼭 손실 없이 나오시기를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네. 건강하세요. 예. 엑세스바이오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이제 펀더멘털로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갈리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목은 그저 단순 수급 논리로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보다는 사실 외부적인 요소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 엑세스바이오 체크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덕전자 갖고 있고요. 네. 33,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33,000원이면 한창 신고가 달릴 때 혹시 매수하셨을까요? 예, 그때 냈었습니다. 예. 이 종목 실적도 잘 나오고 펀더멘털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긴 했는데 시장 조정받을 때 같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어떤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받아보겠습니다. 진만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대덕전자 아시겠지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런 좋은 회사가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꺾였을 때 조금 하락 추세로 나와 있던 거는 사실이고, 지금 보시면은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 월봉을 보시면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말 이제 바닥권에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조정 구간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을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받기가 지금 이제 매크로적 환경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마 사시자마자 바로 떨어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비중 자체가 일단 20%의 비중이라는 건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휴장이라서 화요일부터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한데 33,000원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평균 단가가 너무 좀 싸우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현금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은 이제 화요일 시초가 정도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자체와 그다음 매크로적 환경은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저점이 통과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이전에 많이 몰렸던 기업들 위주로 평가받기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단가가 너무 높다는 거는 나중에 33,000원이 다시 와도 이익이 아닌 본절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만약에 여유가 좀 있거나 아니면 여유를 어디서 더 가져와서 이제 28,000원 이하에서 최대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서 한 3만 원 초반대로 맞춰 놓으시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늘려보거나, 만약에 비중이 늘리기 좀 힘들 구간이 왔다고 하실 경우에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반도체의 하락의 정점이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탄력은 생각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추가 매수, 혹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본전권의 이 본전권 수익은 가능해 보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대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예, 팬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응원의 메시지. 제가요? 네. 네. 성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는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였고요.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초보입니다. 카카오게임즈 문의 주셨고요. 59,8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의 흐름, 58,700원 수준. 요 근래에 매수를 하신 듯 싶습니다. 아직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아이린 위원님, 네, 우리 주린이 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차분하게 또 명쾌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를 좀 잘 잡으셨다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게임즈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원대까지 밀어낸 종목이죠. 그래서 5만 원대에서 한번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 수요일에 16%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이번 주까지 좀 박스권 상단에서 머물러 있는 흐름인데, 자, 지금 이번 주에 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조금 못 움직인 흐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내주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틈새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좀 더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비중을 담으실 때는 항시 처음에 첫 번째 담으실 때는 10%를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계좌의 포트에 종목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2개에서 3개 정도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그 안에서 첫 번째 59,800원에 10%를 잡으면은 57,000원, 6,000원까지도
한번 밀어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적당하게 박스권을 얼마에서 얼마 정도 형성을 하는지.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하단이 55,000원대입니다. 그러면 56,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잡는다 생각하시면서 항시 분할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익절 구간에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 10%, 하단에서 10%, 그리고 또 한 번 밀어낸다면은 또 자신감 있게 10% 이렇게 잡아가시면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비중 조절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 보이고요. 이렇게 20%를 사시게 되면은 매수를 하시면 56,000원 정도 왔을 때는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포트에 종목을 2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조금 비중 조절 좀 하시면 좋겠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낙폭 과대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 주, 내주 크게 뭐 변동성 없이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120일선 62,000원 이상 일단 보시면서 조금 정고점이 63,000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살짝 이제 눌림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분할 매도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확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뭐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딘 개발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대표 대상으로 해서 뭐 유증을 결정했다 뭐 이슈가 있었고 나비빌이 8월 18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모멘텀이 조금 있는 만큼 좀 더 가지고 가시면서 급등 시 분할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카카오 게임즈 일단은 현재가 그러니까 전일 종가와 큰 이제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잘 전략들 녹여내면서 대응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를 볼까요?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7,000원, 비중 30%,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와, 이분 수익이 상당한데요. 예, 사실은 이쪽 방산 쪽이 거의 다 신고가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장주를 잘 매수하셨습니다. 전일 종가 55,500원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갈 때 늘 이제 행복한 고민이 뒤따르잖아요, 진만쌤. 네. 여기에서 이제는 욕심 버리고 더 매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더 끌고 갈까 한번 더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라는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사실 방산주는 사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예. 너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양봉을 보내주면서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에 드디어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이 음봉은 조금 조심해야 될 만한 그런 구간이 왔고요. 이제 돈이 여기서 더 몰리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여기서 더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뭐 방산에 대한 뭐 저평가 구간은 이제 좀 지나간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그래도 37,000원의 평균 단가라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장기 보유의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데 그 구간이 다시 한번 3만 원대는 아니겠지만 4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지금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사실 한국 주식 중에 장기 보유라는 그런 관점이 적합한 섹터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했던 구간이라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렴한 그런 구간에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다라는 말씀.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장기 보유의 관점은 좋긴 하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익 실현은 55,000원 위에서는 적어도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 좀 이익 보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아직 저렴한 섹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말하는 요소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방산주 워낙 이제 관심이 지대한 섹터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난 방산주 없다. 좀 눌릴 때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픽 하나만 딱 고른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래도
조금 상승 여력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강한 쪽이 돈이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 돌았던 구간이 조금 더 돈이 많이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위에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좀 꺾이는 초입 구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눌림목이 온다면 저는 하나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워낙 밸류 체인 자체가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눌림 지금 현재 매수하시라 매력적인 관점은라는 말은 아니고 눌렸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불타기의 관점에서 오르는 말에 올라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조금 더 쉬어갔을 때 난 하나도 없는데 하나 볼까라는 관점에서요. 긴 관점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볼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 받아볼 텐데요. 유망주 두 분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AS 간략하게 받고 종목을 받겠습니다. 아이린 위원께서는 박셀바이오를 지난주에 주셨거든요. 예, 네. 수익률이 믿어지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28%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도의 관점일까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28% 한 주 만에 상한가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박셀 바이오 한 종목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당사가 현재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박스 NK 임상 2회 이상 연구를 진행 중인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3분기 중으로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총 12명의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결과를 일단은 9월 1일에 포스터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동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간 개최되는 대한조혈 모세포 이식학회에서 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발표가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제 발표가 되느냐. 그래서 9월 1일 자로 인해 가지고 두 곳에서 일단 발표가 된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았는데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윗꼬리 달고 전일 같은 경우 박셀바이오가 밀려서 마감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어제 차트를 하나를 지우게 되면 이틀을 지우게 되면 차분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한번 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틀 만에 다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만큼 차분하게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뉴스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86,000원 종고점 돌파해서 75,000원 돌파해서 8만 돌파를 하고 8만 5천까지 돌파 시도했는데 밀어버렸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 아직 9월 1일까지는 3주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점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고요. 또 중간 결과 내용이 굉장히 좋다면은 기술 수출 기대감 그리고 또 조건부 허가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전일 고점 돌파도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부분 AS 먼저 받아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진만쌤은 포스코 ICT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트가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추가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고민은 되는 자리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포스코 ICT가 꾸준히 정말 그렇게 크게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매수가 가능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로봇주들 혹은 이제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의 단점이
돈을 못 번다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였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향후 대장주 역할을 하기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느덧 조용조용히 올라와서 241선 저항을 지금 이제 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 랠리가 한 번 정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저는 현재 구간도 사이드를 좀 업사이드 하셔서 한 6,500원에서 6,800원까지는 충분히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일단은 241선 저항을 과연 장대 양봉으로 뚫느냐 아니면 갭으로 뚫느냐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포스코 ICT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동반이 되어 있다.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의 대시세 분출을 위한 초입 구간에 진입이 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해서 6,500원까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주가의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ICT는 눈높이 조금 더 올려 잡았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자, 오늘 새롭게 주목할 추천주 받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포스코 엠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또 니켈 관련해 가지고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을 일단 조달하고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배터리용 니켈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한 차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제 3분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차분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포스코 엠텍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리튬이나 이런 핵심 소재 확보에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성을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테슬라 이제 CEO 같은 경우도 리튬 정제 사업이 굉장히 listen to print money 해서 굉장히 이게 돈을 찍어내는 라이센스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어젯밤 이슈죠. 그래서 같이 관련주로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엠텍을 조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천 이제 사실 6,500원 전후로 이제 파동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자리는 박스권이죠. 차분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8,000원 이상 갔을 때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매수는 분할 매수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세한 이제 그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정도는 제가 무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우리가 차분하게 잘 지켜보시면서 일단 다음 주 내주까지 한 주간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나쁜 남자님께서 포스코 엠텍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 주시네요. 최근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 추세 만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 텐데요. 우리 김진만 위원께서는 리오프닝에 주목을 하시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백화점의 자회사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이전 직전 동기에 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46%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거는 비수기 때 강했기 때문에 3, 4분기 때 성수기 때 된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실적의 세론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적의 세론 뉴스, 즉 실적 발표 후에 바로 음봉이 나오는 그런 이제 최근에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면 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또 음봉이 나오면서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정말로 자체 브랜드와 그다음에 수입 브랜드 모두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또 해외 브랜드를 투입해와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국내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고급화 전략들이 정확하게 먹히는 그런 전략적인 이제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맞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7월, 8월에도 굉장히 호실적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호실적. 그다음에 이제 옷, 의류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이 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비싸지기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옷보다는 가을옷이나 겨울옷이 정말 비싸고 생각보다 요즘 가을옷이 정말 떡 벌어지게 비싼 옷들이 많은데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효과는 현재 굉장히 저점 부분이다. 그래서 모멘텀 잡기가 굉장히 좋고 편하게 매매하기 딱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이어서 진행될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저희 이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자, 화면으로 종목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네, 무료 방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님과 함께가 아니라 린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12시면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스팟 방송을 통해서 또 12시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또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통해서 12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12시면 아이린 생각이 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12시 알람 맞춰두시고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박셀 바이오에서 많이 볼 필요 없다. 한 종목 박셀 바이오만 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셀 바이오가 28% 급등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이제 4달 우리가 학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 글로벌 3대 학회가 4달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바이오 이번 주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차분하게 이제 다시 한번 더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계좌를 정말 밝게 비춰줄 종목 다음 주 우리 4주에 공략할 만한 종목 한 종목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글이 올라왔어요. 박셀의 여왕 아이린 위원님, 나쁜 남자님께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수익을 크게 낸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우리 진만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제 시장 베어마켓 랠리니까 가다가 꺾이는 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는데 뭐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마 도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제 뭐 소비 심리 지표까지 나와서 이제 대략 8월에 농사가 지어질 지표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잭슨 미팅 이전까지는 굉장히 수급 공백을 받기 좋은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통과를 했다. 근데 경기 침체와 고민되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수익 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워낙 싼 주식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제 지수가 그렇게 크게 가진 않지만 그 조정 구간에서 특정 섹터가 굉장히 부각을 받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시간.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어쩜 종목 혹은 섹터를 잡아야지 8월 이전에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확하게 찝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이어서 바로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두 분 이제 달려가셔서 무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텐베거 아이린 이렇게 글이 있는데요. 왼쪽에 예쁜 사진이네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바로 아래에 진만쌤의 예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빨간 버튼 클릭 후에 방송 중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분이 또 오늘 짧고 굵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주식명가 MTNW 아이린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도 어김없이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